청소년들의 심각한 욕설 사용,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요. 대부분은 뜻도 모르고 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에게 욕의 본래 뜻을 가르쳐 주었더니 욕을 덜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한세영 기자입니다. 고등학교 앞 남학생들이 모여 얘기를 나눕니다. 짜증나 죽겠어. 졸마 있어. 갈구지 마. 대화의 절반가량이 욕설입니다. 여학생도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그냥 막 얘기해. 초등학생들은 언어 폭력이 아니라 친분을 쌓는 수단으로 여기는 지경이 됐습니다. 하지만 정작 욕설의 뜻을 아는 경우는 드뭅니다. 욕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겁나 그런 거 아니에요. 정확한 뜻으로 그냥 사용하세요. 국립국어원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8명은 정확한 뜻을 모른 채 욕설을 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청소년들이 욕설의 원래 의미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욕설을 쉽게 배우고 또 자주 쓰게 된다고 지적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청소년 894명을 대상으로 욕설의 뜻을 가르치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남녀 성기를 지칭하거나 부모, 장애인을 비하하는 욕설, 동물의 빗댄 욕설 등 욕설의 원뜻을 알려주자 한 학기 뒤 학생 10명 중 8명은 욕설 사용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고 그 가운데 3명은 실제로 욕설을 덜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성의 성기를 비하하는 말도 있잖아요. 어머니 관련된 욕이나 뭐 그런 게 저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특히 욕을 처음 배우는 초등학교 저학년 때 교육하면 효과가 컸습니다. 입에 붙기 전에, 익숙하기 전에 혐오스럽다는 것을 좀 인지하게 되면 아무래도 자기 스스로가 자제하게 되는 효과가 있는 거죠. 교육부는 전국 44개 학교에서 욕설 어원 교육을 진행 중이며 희망하는 학교로 수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모든 중학교에 자유학기제가 적용되고 고등학교 교육과정도 교과 중심에서 핵심 역량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이제 프로젝트와 R&E와 같은 비교과 활동이 교과 활동을 견인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문이과 융합형 창의 인재 교육을 목적으로 2009년 인천대학교 김평원 교수에 의해 개발된 수레바퀴 모형은 인문학을 포함하는 한국형 스팀 교육과 팀별 개인 논문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팀 논문을 다시 하나로 융합하는 방식의 R&E를 결합한 것입니다. 수레바퀴 모형은 바퀴통에 해당하는 중심 테마가 바퀴살에 해당하는 과학, 기술, 공학, 예술, 수학, 역사, 지리, 서재학으로 구성된 8개 개별 연구들을 확장한 후 바퀴테에 해당하는 융합연구로 발전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수레바퀴 모형은 주제와 관련된 자료를 모으고 자료들을 압축하여 정보를 만든 후 정보를 정리하여 지식을 구축하는 바퀴살 단계를 지나 다른 팀의 지식과 소통하면서 융합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레바퀴 모형은 교사가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설계하고 학생들이 공동 연구자로 참여하는 방식의 프로젝트 수행법을 통해 실현됩니다. 지도교사는 학생들에게 막연하게 연구하라고 권장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연구팀의 지도교사와 마찬가지로 연구 설계와 절차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교사와 동등한 연구원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수레바퀴 모형을 적용한 연구 결과는 2010년, 2011년, 2014년에 KBS 9시 뉴스에 7차례 소개된 바 있습니다. 이 화차가 400여 년 만에 고등학생들의 손으로 복원됐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아주 재미있고 또 설득력 있는 가설을 내놨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23전 전승 기록은 세계적으로도 풀기 힘든 미스테리처럼 회자되어 왔죠. 이순신 장군이 방패연으로 전투를 지휘했다 이런 얘기가 전해지는데요. 실제로 당시에 이런 신호를 보내는 연이 사용됐다는 가설을 담은 논문이 나왔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논문의 저자가 고등학생들이라는 겁니다. 한 학기 동안 8개 연구팀은 자료 수집, 정보 생성, 지식 산출이라는 수레바퀴 모형의 바퀴살 단계를 수행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욕설 현상을 탐구하는 8개 팀별 연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얼굴로는 표현이 안 되지만 뇌는 거짓말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자극을 보고 진짜 반응을 하는지 반응을 안 하는지 그런 걸 실제 알 수 있었습니다. 자극이 주어지면 P308라는 뇌파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잡기가 어려워서 그걸 잡는 게 가장 어려웠던 점이었습니다. 뇌파 기계를 저희가 왔을 때 잘 다루지 못해서 그것을 좀 초반에 많이 애를 먹었었는데 좀씩 계속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기계도 꺼내보고 그리고 계속 그냥 심심할 때도 친구들이랑 실험 같이 한번 해보고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수많은 애를 먹으면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쯤에 이르러서 저희가 원하는 뇌파가 나왔을 때 그때 기뻤습니다. 팀원들과 서로 협력을 통해서 헤쳐나가면서 이 팀 연구가 개인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관역판이랑 네, 저희 S팀은요, 욕설의 의미 교육 전후의 뇌파, 즉 ERP의 P300파를 측정을 해서요, 그 뇌파의 크기 변화를 비교를 해서 욕설의 의미 교육이 과연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를 수치를 비교해서 과학적으로 그 효과를 입증하는 그런 연구를 했습니다. 과학팀인 S팀은 뇌파 측정 방법과 분석 방법을 중점적으로 익히고 욕설 의미 교육의 효과를 사건 유발 전이 분석을 통해 입증하는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직접 뇌파를 측정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6개월 만에 사건 유발 전이 분석에 성공하였습니다. 뇌파를 정확하게 측정을 하려면 전극을 정확한 위치에 부착을 해야 되는데요. 피험자의 두상이 모두가 다 크기가 달랐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에 그 전극을 부착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욕설의 음성적 특징을 찾기 위해서 프라트라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욕설을 분석하고 그 특징을 밝혔는데 결론은 욕설만의 음성적 특징은 존재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실험을 어렵게 다 끝내고 나서 그 실험한 결과들을 가지고 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저희가 원하는 결과든 원하는 결과가 아니든 간에 어떤 결과값이 나왔을 때 가장 뿌듯했습니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라서 더욱 변이 통제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었고 앞으로의 연구에서도 변이 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어서 그것이 뿌듯합니다. 요즘 들어 청소년의 언어 사용 실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욕설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의 차이점을 발견한다면 후에 욕설에 대한 교육을 할 때 큰 밑바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T팀에서는 과학적으로 욕설을 분석하기 위한 작업들을 했습니다. 플라트를 이용해서 욕설의 피치라든지 아니면은 지터값이나 심어값 그리고 에너지 같은 것들을 욕설의 분석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어떠한 값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네, 대학교 때 공부했던 국어 의문론을 이번 연구를 진행하면서 저도 스스로 좀 더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고요. 국어 과목에서도 실험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던 좋은 체험이었습니다. 욕설은 고주파 수대의 소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고 합니다. 사람의 소리 성분이다. 욕의 성분을 분석하면 주로 3000에서 6000Hz의 주파수를 나타낸다. 소리의 스펙트럼을 분석해보면 일반 음성과 달리 욕의 소리는 사람이 가장 민감하게 듣는 고주파 대역에서 봉우리를 이룬다. 한마디로 욕은 우리 귀를 날카롭게 자극하는 음성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아닙니다. 존나라는 욕설은 이러한 분석과 맞지 않습니다. 발음이 부드럽거든요. 기술팀인 T팀은 음성 분석 기술을 익힌 후 욕설의 음성적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욕설은 고주파대의 소음이라는 기존의 분석에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국어의 거센 소리와 된 소리가 모두 듣는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발놈이라는 욕설이 프랑스 사람에게는 매우 좋은 사람으로 들린다는 점. 개새끼라는 욕설이 일본 사람에게는 결석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욕설만의 음성적 특성이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욕설은 그 욕설을 사용하는 대중들 사이에 부정적 의미가 공유되었을 때, 그때 성립될 뿐입니다. 저는 욕설을 많이 들어서 둔감해졌다고 생각했는데 그 친구들 반응을 재보고 하니까 저도 그때 인체가 무의식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구나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를 처리할 때 유효한 데이터가 있고 무의미한 데이터가 있는데 그것들을 걸러내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되게 많은 변인 통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리고 혼자서만 공부를 하다가 다른 애들이랑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생각 나누고 그랬던 게 되게 보람됐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깨달은 점도 많았고, 그리고 이 내용들을 합쳐서 하나의 논문으로 만드니까 정말 멋있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공학팀인 E팀은 욕설 자극에 반응하는 자율신경계의 변화를 피부 전도도 데이터로 구축하여 검사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영화와 실제 상황을 재현한 다양한 장면을 제시하면서 생체 신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이를 피험자의 주관적 설문지 검사와 비교 매칭하면서 검사 도구를 개발하였습니다. 음성에 대한 자극이라든지 노래 가사 아니면 동영상 속에 들어있는 특히 영화 장면에서 나오는 그런 욕설 자극에 따른 피부 전도도 값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연구를 했었습니다. 인천 하늘고등학교 융합연구팀 중 2팀은 전자공학, 엠베디드 시스템공학, 컴퓨터공학 등 인간과 컴퓨터가 하나로 융합하는 연구를 하는 동아리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공학 한림원의 학술지 청년공학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여유롭게 학생들을 지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고 연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짚어주면서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어폭력의 심각성을 이미지화 시켜서 사람들에게 알림으로써 이제 사람들의 욕의 사용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저는 이제 디자인계를 꿈꾸는 저로서는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실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언어폭력에 대한 인식을 들어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지각 현상이 이렇게 다양하다는 것을 이번 실험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하나하나의 작은 실험이 모여서 큰 결과물을 낼 수 있다는 것을 되게 인상 깊게 느꼈습니다. A팀 학생들은 시각 홍보물의 소구 전략에 대해 탐구하였습니다. 먼저 금연 홍보물의 소구 전략을 분석하고, 사람들이 동일한 홍보물을 어떻게 다르게 지각하고 있는가를 탐구하였고, 이를 토대로 언어폭력 예방 홍보물의 소구 전략을 탐구하였습니다. 시각 홍보물의 디자인을 탐구하기보다는 동일한 자료를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한다는 시지각 현상을 중점으로 지도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A팀 학생들의 실험에 피험자로 참여해 보았는데요. 시각적 사고력이 언어적 사고력과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실감하였습니다. 저희 팀 연구가 영화 속 욕설을 전사하고 그것을 수식으로 만들어내는 활동이었는데요. 전혀 연관이 없는 것 같은 것 사이에서도 그렇게 수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는 것이 힘들었지만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룰 줄 몰랐던 프로그램들이 많았는데 그 프로그램들을 직접 써볼 수 있었던 게 좋았어요. 평소에 통계학과라는 진로를 희망했는데 먼저 전공을 체험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발표 같은 거 할 때 긴장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이번에 발표를 되게 많이 했잖아요. 용기를 냈다는 점에서 저한테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M팀 학생들은
조폭영어의 언어폭력 지수를 산출하는 최적의 수학적 모델링을 탐구하였습니다. 학생들은 조폭영어의 욕설 장면을 치밀하게 개량화하면서 언어폭력이라는 추상적인 실체를 명시적인 수치로 표현하는 활동에 도전하였습니다. 네, 학생들이 영화를 보면서 그 영화에 나오는 욕설들의 빈도나 시간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것들을 개량화해서 거기에서 이제 어떤 수치들을 얻어낸 다음에 영화의 폭력성 정도를 평가하는 수학적 모델을 제안하려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영화의 등급화 모델까지도 제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욕설 지속 시간과 횟수, 특정 욕설의 응집성, 폭력적인 장면과의 관련성 등 학생들은 다양한 변수를 체계적으로 계산하면서 수학 교과 시간에 배운 지식을 적용하여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려는 활동을 체험하였습니다. 네, 학생들이 영화를 보고 욕설을 개량화하는 데 있어서 시간을 개량화하는 학생들이 있고요. 아니면 빈도를 개량화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시간 같은 경우에 연속적인 양이기 때문에 연속 확률 분포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빈도 같은 경우에는 이산적인 양이기 때문에 이산 확률 분포를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무엇을 개량화했느냐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렇게 서로 다른 접근 방법을 보는 것 같습니다. 현대 정치인의 그런 폭력적인 언행이 어떻게 문제가 되고 또 이게 정당성으로 관점을 봤을 때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좀 저는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평소 성군이라고 알고 있던 정조가 어찰첩에서는 욕설도 사용하고 다혈질이었던 성격을 드러낸다는 점이 재미있었어요. 권위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욕설을 사용하는 것이 보편적으로는 비윤리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욕설이 가지는 장기적인 효과나 그런 것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방향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공직자의 막말이 국민의 불신을 불러일으킨과 동시에 또 그 발언자의 권위를 하락시킴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끔 TV를 보면 막말과 욕설을 일삼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런 욕설이 과연 정치 전략으로 정당한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느꼈습니다. 황도는 격정적인 인간이었다. 뜻을 거스른 신하는 거침없이 비난한다. 입에서 젖비린내 나고 미처 사람 꼴을 갖추지 못한 놈과 경박하고 어지러워 동서도 분간 못하는 놈이 감히 주둥아리를 놀리려고 한다. 200년 만에 공개된 정조의 편지는 이제껏 알 수 없었던 인간 정조의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팀인 H팀은 정조의 욕설 사용 문제를 윤리적, 정치적, 철학적으로 논의하고 현대 정치인의 막말과 이에 따른 언어폭력의 문제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습니다. 인천대학교 사범대학 윤리교육과와 역사교육과 교수진의 피드백을 통해 인문사회계열 연구 방법론을 습득하면서 예비학자로 성장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과연 과거의 군주들의 욕설이라고 하는 것과 현대 정치인의 욕설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비교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것에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 학생들이 문헌을 하나하나씩 찾아보고 한국에 있는 역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역사들을 조사하고 윤리적 관점 등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보다 보니까 학생들이 조금씩 수월해하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H팀은 정조시대의 정치적 역학관계를 공부하고 당시 사회에서 군주의 욕설은 어떠한 의미였는가를 현대적 관점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격렬한 토론과 논쟁을 체험하였습니다. 처음엔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스스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보니 많이 대견스러웠습니다. 지역별 방언 욕설의 특징에 대해서 조사해보고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방언 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저희 팀의 목표였습니다. 10대들이 어원을 모르고 욕설을 사용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매체가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도 알게 됐어요. 연구를 하면서 욕설의 어원도 알게 되었고 욕설과 방언의 상관관계도 알게 되었습니다. 방언으로 쓰이는 욕설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욕설의 다양성이 살아있구나.
그런 다양성은 언어로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잖아요. 욕설 사용이 현재 빈번한데 그 사용 실태를 줄이고자 하는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욕설 어휘의 지역적 특성을 연구하는 G팀 학생들은 청주 지역으로 직접 욕설 체록을 위해 현지 답사를 떠났습니다. 시험자를 만나 연구 취지를 설명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언어학 연구의 구체적인 절차를 체험하였습니다. 정규 지리 수업에서 인문지리학하고 관련한 탐구 활동을 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G팀 학생들이 철저한 사전조사와 계획을 통해서 생생한 지역 욕설 데이터를 수집해 와서 대견스럽습니다. 학생들이 언어학을 전공하신 교수님과 함께 답사를 떠남으로써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던 공부에 대해서 실질적인 답사를 통해 자신의 진로를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받았다고 많이 고마워했습니다. 일상생활 속의 욕설이랑 문학작품 속의 욕설이 서로 어떤 변천 과정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는데 그게 양적 연구다 보니까 좀 힘들긴 했지만 그래도 결과가 잘 나와서 보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욕설이라는 게 단순히 보기에 되게 폭력감을 주고 그런 단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감정 측면에서 많은 것을 독자에게 주고 또 그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욕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더욱 부각시켰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때 현지 분들한테 직접 욕설의 쓰임과 그 욕이 어느 작품에서 쓰였는지에 대해서 이제 현지의 발음으로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던 점에서 좋았던 것 같아요. B팀은 홍명희의 임꺽정을 중심으로 문학작품에 반영된 욕설을 분석하여 문학사회학적 관점에서 언어문화를 탐구하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문헌 연구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문학작품의 배경이 되는 곳을 직접 찾아가 지역 욕설의 발자취를 확인하였습니다. 이 팀은 이제 당대 사회의 모습이 문학 작품 속에 반영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연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벽초 홍명희의 임꺽정이라는 소설을 기본으로 해서 작품 속에 나오는 욕설의 개수와 종류에 대해 분석하고 여러 실험과 통계를 통해서 결과물로 된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번 R&E를 통해서 아이들이 대학에 가서 경험할 수 있는 언어조사 답사나 대학원에서 실제로 접해볼 수 있는 아이 트래커 실험 등을 해보는 과정에서 많이 어렵지만 또 끝까지 해내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뿌듯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요. 욕을 못하게 할 게 아니라 언어 교정을 해준다. 그럼 내가 욕을 못하게 하는 건 내가 감정적으로 하는 거고 언어를 교정해 준 거는 감정하고 관계가 없잖아. 말을 잘못 쓰는 거를 이렇게 바로 잡아주는 거니까 아이고 얘야 그 말은 그렇게 쓰면 처먹으라면 안 되고 잡수세요. 이렇게 써야 된다. 뭐 이미 습관화되는 게 잘 안 고쳐지겠지만 10번, 20번, 100번 그걸 갖다가 욕이라고 니는 왜 입만 벌리면 욕을 하냐 이렇게 하지 말고 언어 교정을 해준다.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지금까지 살펴본 8개 연구팀의 연구 과정을 통해 우리 교육도 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이 융합형 인재를 요구한다면 이제 일선 단위 학교도 R&E와 프로젝트를 지도할 수 있도록 변화해야 합니다. 우리 인천 하늘고등학교는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대학 연구소 못지않게 학생들의 연구 활동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 학생들의 연구 협업 활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